설명을 해보면,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가수금이 그렇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왔을 때 임시로 우리 회사 돈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니까 가수금이라고 잡아뒀다가 네, 여기 가수금, 원인 모를 돈 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장님이 돈 넣어도 가수금이라고 좀 적기도 해요. 회사에서 실무에서는. 처음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했는데 얘는 우리 회사 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임시로 가수금이라고 적어놨다가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가수금을 없애주면서 알고 봤더니 외상대금이었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거래처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왜 우리가 장부에 상품 매출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나면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다가 거래처 코드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돈을 받게 되면 여기 있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외상 매출금 제가 줄여서 잠깐 적어볼게요. 거래처 적고 돈이 들어오면 현금 들어왔어요 하면서 얘가 없어지잖아요. 외상 매출금이. 그런데 돈은 지금 벌써 들어온 거야. 근데 이유를 몰라서 가수금이라고 적어놨었는데 원래는 이유를 알았으면 얘가 이렇게 바로 왔겠죠. 외상 매출금이라고. 근데 지금 몰라서 가수금이라고 적혀 있다가 그 가수금의 원인을 찾았으니까 가수금은 없애주면서 외상 매출금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수금은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고 가지급금은 불분명한 지출이라는 의도보다는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직원이 출장 갔다라고 했잖아요. 출장 갈 때 업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미리 돈을 받아가는데 증거 서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특히나 법인은 돈이 1원이 들어오거나 1원이 나가더라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 이유가 증거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돈을 쓴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임시로 지급은 했지만 그 돈을 쓰고 나중에 영수증을 챙겨와야 되잖아요. 영수증을 챙겨오면 여기 출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뒷부분에 지금 이제 붕괴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제 미리 조금 적어보면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 직원이 출장 간대요. 그래서 직원이 출장 가면서 돈을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서 임시로 지금 당장 돈을 10만 원을 지급을 했지만 영수증이 없으니까 임시로 지급했다고 가지급금 거래처라는 의미보다 직원 누구한테 줬는지를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강미숙 이러면서 이렇게 거래처 이렇게 적어놔요. 적어놓다가 출장 가면서 받아간 임시로 적는 돈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 영수증 가져오잖아요. 영수증 가져왔는데 그러면은 이 가지급금은 임시로 적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지급금이라고 강미숙이 가져간 10만 원 정리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이 9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9만 원이라고 적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만 원은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금 정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영수증이 만약에 12만 원 돈을 더 많이 썼어요. 자기 돈을 추가로 더 쓴 거예요. 그러면 2만 원을 추가 지급을 더 해야 되는 거고 현금 정산하였다 그랬는데 영수증이 모자르면 돈을 이제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정산하였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나머지 돈을 받아요. 그런데 출장의 키워드를 가진 게 키워드가 출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교통비라고 적습니다. 교통비. 지금 출장의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회사 직원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12시네 점심 먹었어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적어요?
복리후생비라고 적죠. 우리 회사에 회의할 때 요 펜을 쓰는데요. 펜이 다 떨어졌어요. 다이소 가서 펜 사왔어요. 소모품비 내지는 사무용품비 적겠죠. 그런데 출장 가서 밥 먹었어요. 여비교통비. 출장 갔는데 회의해야 되는데 펜이 없어요. 다이소 가서 펜 샀어요. 여비교통비. 출장 가서 너무 멀리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내일도 회의가 있어요. 여비교통비. 출장 가서 쓴 돈은 여비교통비라고 적어요. 뭉텅거려서. 그래서 그 여비교통비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가지급금 임시로 지급한 돈. 그런데 어라 직원이 갔다가 오면서 영수증을 하나도 안 챙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장부에서는 얘는 무조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 거래처 강미숙이 가져갔는데 10만 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보따리 사서 반대편으로 해서 잔액을 0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얘가 기말 결산할 때까지 장부에 정리가 안 되면 장부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데 이거는 재무상태표 완성시킬 때 잔액이 있으면 계속 떠 있을 거니까 무조건 잔액을 0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영수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가져갔다고 적어요. 주주와 임원과 종업원이 단기적으로 빌려갔다고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실제 있어요. 이렇게 줄여서 쓴 말은 아니고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그 개정 과목이 있는데 시험에는 이 개정 과목 안 나와요. 근데 실무에서는 써요. 사용하는데 여기에 거래처에 사장님 이름 빵 적어요. 단기 채권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빌려갔다고 적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실제 사장님이 갖고 간 것도 이렇게 적고요. 가지급금은 무조건 이 계정으로 돌려요. 왜?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떠 있으면 안 되니까 바꿔요. 그래서 실제 재무제표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딱 봤을 때 아니면은 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딱 봤을 때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 가지급금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가지급금이라고 결산하기 전에는 가지급금이라고 계속 떠 있어요. 근데 결산할 때 잔액이 있으면 무조건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바꾸고요. 바꾸고 주임종 단기 채권에 거래처가 사장님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장님이 돈 빌려갔다고 적지만 실제 사장님이 가져갔건 안 가져갔건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그래서 결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빌려줬죠? 이자 계산합니다. 법정이율 계산해서 이자 계산해서 이자 수익이라고 적어요. 근데 이자 원금도 안 주고 이자도 안 주겠죠? 그래서 못 받았다고 미수 수익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재무 받아야 되는 빌려준 돈 받아야 되는 자산이에요. 개정 과목이 계정이 주임종 단기 채권이 자산이에요. 자산의 개정 과목인데 이자 수익도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실한 걸로 봐요. 실제 받을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회사에 가지급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리되지 않은 돈들이잖아요. 증거 서류 없이 그냥 회사 돈이 막 오고 간 거잖아요. 굉장히 부실한 자산으로 봐요. 그 실제 시험에는 얘를 언급하지는 않는데 그 실무에서는 실제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직원들하고 싸웠어요. 예전에는 진짜 그냥 잠깐만 못 모르고 50만 원만 줘봐. 저 인건비 나가야 돼. 그러면은 이제 50만 원 선생님이 줘라. 그러면은 이렇게 50만 원 인출해서 줬어요. 근데 아무런 증거 서류도 안 가져와. 그러면은 50만 원 가져가고 100만 원 가져가고 10만 원 가져가고 했는 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나중에는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통장에선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그 전부 다 그래서 영수증을 챙겼는데 빨래하면서 홀라당 영수증이 다 물에 젖어서 없어졌대요. 라고 사장님이 그래 나도 얘기 들었는데 뭐 네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낼 필요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다 가져간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자기가 실제 가져간 것도 이렇게 적으면 기분 나빠해요. 표시 내는 걸 기분 나빠해요. 근데 자기가 안 가져간 것도 자기가 가져간 걸로 처리한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하여튼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십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우리가 열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하고요. 그리고 실제 법인의 대표자가 사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쓴 거 있죠. 사장님이 버카로 노트북을 샀어요. 근데 아들 선물 준다고 집에 가져갔어요. 그러면 노트북을 우리는 비품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사장님 가져갔으니까 가지급금이라고 적고 법인 카드로 적었으니까 미지급금 카드회사 이렇게 적어 놓겠죠. 그 사장님 가지급금 법인회사라고 했어요. 우리 그 프로그램을 아이쿠 잠시만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보면 코드 번호도 있지만 회사 이름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접수하실 때 전산회계 2급하고 전산회계 1급을 만약에 동시에 같은 날 시험 칠수 2개씩 시험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셔도 되고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이렇게 해서 시험 응시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접수할 때 그때 상황 보고 하시면 되는데 그때 특히나 회계 2급하고 회계 1급하고 시험을 치실 때는 회계 2급은 개인이라고 떠 있어요. 개인사업자. 회계 1급은 법인사업자. 근데 방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법인회사에서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썼어요. 그러면 가지급금이라고 적어요. 왜? 직원이 임시로 돈을 가져간 것도 가지급금이라고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회사의 구성원이에요. 왜 우리 세법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법인회사는 회사 거, 그죠? 회사 돈은 회사 돈. 근데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사가 폐업하고 다시 하진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직원 구성원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인출금이라고 적습니다. 인출금이 사실은 사장님이 돈을 넣으면 법인사업자에서는 가소금이라고 적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쓰면은 가지급금이라고 적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는요, 돈을 넣어도 인출금, 돈을 빼도 인출금이라고 적는데 시험에는 단 한 번도 사장님이 돈 넣었다고 나온 적이 없어요. 항상 돈 가져갔고 개인적으로 돈을 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인사업자면 무조건 인출금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개인사업자인데 가지급금 적으면 틀렸다고 해요. 그래서 인출금이라고 적고요. 인출금을 정리하시오 하면 개인사업자는 자본의 5가지 중에 4개 없고 1개밖에 없잖아. 계정 과목이. 자본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출금, 사장님이 뭐 돈을 가져갔건 개인적으로 돈을 썼잖아요. 돈을 쓰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어요. 사장님이. 그러면 10만 원 가져갔어요. 여기에 기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초는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 중간 어느 날을 기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중에 사장님이 돈을 가져가면 인출금이라고 적어놓죠. 임시로 적어놓죠. 그래서 사장님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잘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기말에 확인을 해봤더니 왼쪽에 인출금이 있죠. 그러면 잔액이 있으니까 무조건 없애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보따리 싸서 갑니다. 인출금 10만 원 적고 이 10만 원을 장부에다가 뭐라고 정리를 해주냐면 얘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본의 계정 과목이 개인사업자는 자본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떨어준다는 표현 맞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원래 자리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에 있겠죠. 예전에 사장님이 장부에다가 이렇게
보이나요? 장부에다가 예전에 돈을 사업 미천을 넣고 사업 미천의 이름인 이 돈은 자본금입니다 라고 자본값을 증가시켜서 우리 사업 미천을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사업 미천을 깎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본값이 감소했겠죠. 이해되세요? 나중에 또 실기 프로그램 할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없애는지 실기 프로그램에서 또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전도금은 최근 몇 년이 아니라 한 10년 이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전도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근데 전도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본사에서 지사나 영업소로 보내주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이제 그 코로나 퇴사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20년 넘게 근무하던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본사가 인천에 있었어요. 근데 각 지방에 이렇게 그 출장소 같이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울산에 있는 그런 곳을 다녔어요. 근데 20몇 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20몇 년 동안 와, 예, 코로나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만 1억이 넘네요. 와, 다닐만 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번외 얘기고. 어쨌거나 얘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 실제 친구 그랬어요. 1월 1일, 그러니까 매월 1일이 되면 본사에서 자기 개인 통장으로 돈이 꼽혀요. 100만 원. 그때 당시 때 100만 원이었어. 100만 원이 꼽히면 한 달 동안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무실 살림을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차 음료도 사고 갑자기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근데 업체 결제를 해준다거나 뭐 렌탈 서비스 하는 거 뭐 이런 거 자동이체는 전부 다 본사 통장으로 다 되어 있겠죠. 그리고 송금하는 거는 본사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말 그대로 그냥 생활비 같은 그런 개념으로 1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임시로 받죠. 받아서 한 달 살이를 하고 남는 돈과 증거, 영수증을 본사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 1일날 되면 다시 100만 원이 내려와요. 그리고 한 달 살고 영수증이 필요하면 이렇게 다시 보내요. 남는 돈하고 잔액하고 다. 그러니까 약간 그 가지급금 같이 있잖아요. 직원이 출장 갈 때 10만 원 들고 갔는데 영수증 받아서 정리, 여비교통비 정리하면서 현금 회수하거나 아니면 추가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도금도 임시로 지사나 영업소에다가 돈을 보냈다가 그걸 나중에 각각의 계정 과목으로 영수증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겠죠. 정리하고 다시 돈이 나갈 때 보통 예금 돈이 나갔습니다 하면서 임시로 전도금이라고 적어놓고 얘를 다시 이제 월말이 되면 정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돈을 전도금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쓰죠. 예전에 제가 제조업 다닐 때가 90년대에 다녔어요. 2000년도까지 다녔어요. 연말까지 다녔는데 2001년에 되기 전에 했는데 그때 당시 때는 천안 공장이 저희가 있었거든요. 천안 공장에 행랑이라는 걸 보냈었어요. 행랑이라는 말이 옛날 말이거든요. 옛날 조선시대는 저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인데 행랑이라고 해서 실제 무슨 상자 같은 거에다가 왜 뭘 보내야 되잖아요. 각 부서에서 몇 월 며칠 천안으로 행랑 갑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보내야 되는 서류 뭉탱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편에 보냈거든요. 인편에 누가 출장 가시는 분한테 할 때 또 실제 돈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때 전도금이나 뭐 이런 것도 송금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그때는 월급도 봉투에 현금 주던 시절이었거든요. 현금으로 넣어줄 때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월급 봉투 계좌이체로 딱 이렇게 들어오면 결제 날 다 빠져나가고 나는 예,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어쨌거나 그때 이제 전도금 보내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가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현금가부족. 그림을 짜잔. 그 현금가부족 그림을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 당좌자산 마지막 페이지
33페이지 있죠. (38페이지에다가) 아니면 슬라이드에다가, 그러니까 교재에도 한번 끄적여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한번 적어 보실래요? 적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 적으셨어요? 아직. 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회사에 실제 들고 있는 돈, 그걸 현금이라고, 이제 금고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시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제. 현금 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제, 현금 들고 있는 현금 시제와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 금액이 잔액이 안 맞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들고 있는 돈하고 장부에 적혀 있는 잔액이 안 맞을 때 우리는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이거예요. 현금이 많거나 부족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서 많으면 왜 많은지 적으면 왜 적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잔액이 틀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현금 시제가 있었는데 그 부장님이 거래처 손님이 오셨다고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신다고 2만 원만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현금을 들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지급금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현금이 나갔어요. 적어 놓을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알면은 그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거 다 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수증을 2만 원을 딱 갖다 놨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책상 밑으로 딱 들어갔네. 그러면 정리되지 않은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나갔어. 아니면
손님이 커피 안 먹는다 그래서 2만 원 다시 갖고 왔는데 바람이 불어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안 먹었어. 안 먹었으면 돈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돈이 잔액이 안 맞다? 그 원인을 찾아서 적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못 적겠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 거야.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현금 가부족이라고 적겠죠. 근데 현금 가부족이라고 적는 걸 어떻게 지금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실제 돈하고 장부 돈이 있으면 실제 돈을 건드리면 안 돼요. 실제 돈이 2만 원이 모자른다. 그러면 장부를 2만 원을 깎아가지고 지금 요 그림 표시가 그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한 게 돈의 크기를 표현을 한 거예요. 현금의 크기를. 실제 현금이 작고 장부 금액이 많아요. 그러면 탁 잘라서 실제 금액에다가 장부 금액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실제 금액이 훨씬 많아. 그런데 장부 금액이 작아요. 그러면은 돈을 넣어서 장부 금액을 실제 돈하고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중에 실제 돈이 작아요. 그러면 장부의 돈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현금이라고 현금 위치부터 파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부의 돈이 작아요. 그러면 돈을 넣어줘야 되겠죠? 현금의 위치가 왼쪽에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적어줬다가 나중에 원인을 찾게 되면 원인을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 거의 99%가 원인을 못 찾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일단은 보따리 싸서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보내줘서 일단은 현금 가부족의 잔액을 무조건 0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99%예요. 근데 원인을 찾았다고 나오면 원인을 적어주면 돼요. 외상값으로 뭐 판명되었다, 뭐 누구의 뭐 소모품 비었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 왼쪽은 손실, 오른쪽은 이익이라고 하는데 딱히 적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잡손실, 잡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익 플러스라고 했고 왼쪽은 손실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잡이익과 잡손실로 처리를 합니다. 원인을 알면 적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 기말 결산 문제 얘는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자가학습 하시는 8문제 나오는 그 일반전표 문제에서도 요 문제가 나오고요. 기말 결산 문제에서도 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때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말 결산일 현재 기중에 예전에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던 것을 기말 결산일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가 없다.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뒤져서 찾아야 되는 거지. 어디로 뒤지라? 재무상태표. 그러면 자산의 칸에 얘가 떠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얘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뜰 거예요. 그러면 보따리 싸서 반대편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니까 왼쪽을 적어줘야 되면 채워줘야 되면 잡손실이라고 적고 오른쪽을 채워줘야 되면 잡이익이라고 적으면 된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말 결산은 현재 실제 잔액이 얼마, 장부 잔액 얼마 차이가 난다.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중에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결산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결산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많거나 적거나 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또는 현금이 나가고 라고 적었는데 현금과 부족 적으면 다시 한번 분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현금과 부족이라고 적으면 다시 또 없애주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말 결산에 적을 때는 얘를 안 적죠. 예, 한 줄만 그냥 현금 나가면서 그냥 바로 잡손실. 현금 들어오면 그냥 바로 잡이익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예전에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하였던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뭐 알 수 없다, 아니면 원인을 찾았다,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의 현금과 부족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었잖아요. 언급이 되면 현금과 부족을 없애주면 돼요. 찾아가지고. 근데 언급 없이 기만 현재 실제하고 장부하고 차이가 납니다. 원인 모르겠습니다 하고 문제상에 현금과 부족이라는 말이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고 자기 자손신 적어주시면 돼요. 결산하다가 발견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돈을 건들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돈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횡령이에요. 예, 그게 횡령이에요. 실제 있잖아요.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출납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리과 같은 경우에는 출납 담당자의 출납 수당이라고 수당을 얼마씩 더 주는 경우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돈 관리 잘하라고 주는 것도 있고 혹시라도 차이가 나면 네가 메꿔라.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런 게 있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거의 전산으로 처리를 많이 하니 실물 돈을 잘 처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가지급금, 가수금 여러분들 요 슬라이드 있죠? 예, 붕괴 슬라이드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로 다 떠들었으니까 그냥 약간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현금과 부족, 장부를 실제에다 맞춰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부등호로 나와 있잖아요. 슬라이드에. 근데 부등호 보는 것보다 막대 그래프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으세요? 예. 헷갈리시면 옆에다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눈에 확 들어와요. 예. 그렇게 해서 붕괴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요거는 지금 결산할 때 발견을 하게 되면 현금과 부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쓴다라는 얘기 다시 정리해드린 거고요. 현금과 부족 팁이라고 나왔는데 실제와 장부를 파악한 후 절대 실제는 건드리면 안 되고 현금의 위치를 파악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적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이거는 기중에 발견했을 때 현금 가부족이라고 적고 결산 시에 발견하게 되면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인출금 계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잘못된 거 찾아볼까요? 몇 번? 응? 1번? 평가 계정은 뭐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잖아요. 자본금에서 깎아먹거나 더해주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 계정이에요. 개인 사업자만 사용한다고 했죠? 결산할 때 재무상태표에 절대 표시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인출금 계정이 나타나는 거래가 아닌 것. 아닌 것. 인출금은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쓰면 인출금이라고 적는다고 했죠. 근데 업무용으로 쓴 거는 회사의 보험료라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붕괴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에 실제 문제가 요거는 일반 전표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7월 19일이잖아요. 실제 현금이 장부 현금보다 많대요. 실제가 많대요. 그러면 장부에다 돈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의 위치가 왼쪽으로 가고 그 빈자리에다가 현금 가부족. 지금 당장 원인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 현금 가부족이라고 적어요. 앞서서 했던 다른 내용들, 그 기타의 당좌 자산에 대한 붕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판매 매장에서 사용할 비품. 이동 가능한 중고 난방기를 연산 냉난방기로부터 50만 원에 구입하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외상했다는 말이죠. 비품이 들어오고
미지급금. 반드시 거래처 이름 적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천안상사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들어오고 하겠죠? 그리고 8월 30일 기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대금 100만 원은 보통예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을 성급금이라고 적어놨었겠죠? 성급금 50만 원 차감하고 보통예금 돈이 100만 원 들어오고 나머지 얼마예요? 외상 매입금 거라고 적으면서 150만 원이라고 적습니다. 재고자산의 거래인가 아닌가로 구분된다고 했고요. 자,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5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내역을 알 수가 없다.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회사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수금. 이렇게 적습니다. 또 적요란이라고 해서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기는 하겠죠. 박미정이라는 예금주로부터 입금됐는데 잘 모르겠음. 뭐 이렇게 메모해 놓겠죠. 자, 잠깐 빽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세 번째 등장한 요거 있잖아요. 여기 분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때 얘가 돈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날짜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쳐보면 기존에 어떻게 장부에 적혀 있는지 나와요. 그래서 조회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계 보다 보면 금액이 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차감하고 나머지를 적을 거 아니에요. 얘가 나머지라고 적혀있잖아요. 그죠? 잔액은 나머지 잔액은 이렇게 나오는데 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못 적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분계 다각할 때는 실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정 과목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 계정 과목 적고 여러분들이 지급한 계약금이 성급금이라는 걸 아시고 계약금이라고 적고 금액 거래처 적고 여기에는 조회 이렇게 적어놓고 아니면 네모 칸박스에 적어놓고 조회라고 적어놓고 보통예금 100만 원 적고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의 거래니까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고 적고 나머지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분계 연습하시는 거는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 실기 프로그램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때 요 금액을 모르면 우리가 그 전산에 8월 30일 찾아가지고 그때 분계가 어떻게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걸 차감시키시면 돼요. 그렇게 푸는 문제들 분계 자각 할 때 많이 나옵니다. 네. 조회에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그 단기냐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 문제인데 몇 회차 몇 년도 문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51회차부터 70회차가 몇 년도 문제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라고 했는데 그 당시가 2010년도인지 2015년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냐 단기냐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는데 이제 힌트로 몇 개월 그러면 무조건 장기겠죠. 근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면 거의 대부분 장기인데 장기냐 단기냐의 기준만 잘 인지하시고 대여금이냐 차입금이냐 뭐 그런 개념으로 분계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장기면 이게 그 전에 이제 몇 년 전의 문제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업주가 업무와 관계없이 사업주 우리 회사 개인 사업자다 나오죠.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노트북을 샀는데 버카로 그었어요. 우리 회사 돈, 버카가 아니죠. 예.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거죠. 인출금이라고 적는데 회사 카드로 썼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면서 회사 카드, 회사에 갚아야 되니까 적고요. 동진 상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의 복사기를 우리는 뭐라고 적는다? 상품? 사무용품? 예전에 이게 나왔어요. 소모성 물품을 실제 문제에 소모성 물품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하였다.
가로 열고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그럼 계정 과목이 비품, 비품 적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소모성 물품을. 여러분들 사무용품 B는 비용의 이름입니다. 근데 사무용품은 자산의 이름입니다. 소모품은 자산의 이름인데 소모품 B는 비용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소모성 물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비용 처리하시고 그러면 소모품 B에 하면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소모품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품 안 되나요? 보통 비품을 비용 처리하라고 하면 소모품 B라고 많이 적거든요. 그런데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사람들 비품 안 되나요? 비품 뭐 이렇게 자산 처리하면 비품 아닌가 이렇게 적었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각당했거든요. 이의 제기했는데 그걸 기각됐어요. 수용되면 수용해서 이제 복수 정답이나 모두 정답이나 이렇게 되는데 기각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유가 뭐냐면 비품은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집기류들을 얘기해요. 집기류들. 일정 기한 동안 사용할 목적에 보유하고 있는 집기류들. 근데 소모품, 뭐 사무용품은 사무용으로 사용하면 사무용품이라고 쓸 수 있겠죠. A4 복사용지, 써버리면 없어지고, 두루마리 휴지, 뭐 볼펜, 분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소모성 물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책상 사용하다가 뿅 하고 사라지진 않잖아요. 컴퓨터 뿅 하고 사라지진 않잖아. 복사기 마찬가지죠. 얘는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러면은 비품으로 처리하고 우리 회사가 복사기 판매하는 업이면 상품이라고 처리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품 비품 죄송해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니까 비품이라고 하고 동진 상사에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재고자산의 거래가 아니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실제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요. 건물의 간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건물에 붙어 있으니까 건물일 것 같잖아요. 근데 간판은 이사 갈 때 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품이었어요. 답이 간판 대금 비품이었어요. 간판 비싸요. 맞죠? 간판 비싸요. 또 있네요. 자, 기업의 단기 차입금 580만 원과 이자 58,000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했죠.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돈을 5858 땡땡땡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돈이 왜 나갔나 했더니 빌린 돈을 갚았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기업은행에 단기 차입금을 갚았고 이자 비용 58,000원이 같이 지급이 됐다라고 이유를 들어서 적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골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두 대 전체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300만 원 앞에 골뱅이가 적혀 있으면 두 개를 곱하셔서 600만 원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자, 두 대 값이 300만 원인데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만 한 거죠.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들어오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적겠죠. 반드시 누구한테 미리 받았는지 거래처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장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만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격려 차원에서 여기까지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포인트는 뭐예요? 만나 식당 가서 밥 먹었다는 거죠. 누구랑?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공익생비. 근데 결제를 어떻게 했어요? 회사에서 빌려서 갚았죠. 만나 식당에는 돈을 결제했어요.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BC카드에 갚아야 되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BC카드라고 적습니다. 짜잔. 날렵한. 네, 푸바오가 생각나네요. 푸바오. 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재고자산 들어가요.